안녕하십니까. 에듀진 TV의 신동우입니다.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이사이면서 명문 소프트웨어 학원의 원장이신 권상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리고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진로나 진학 또는 뭐 창업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학생들은 사실 그 상상력이 무한대인 것 같아요. 참 특이한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네. 뭐 혼자 연구해볼 시간도 없을 텐데 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 머리 좋아요. 네. 진짜로. 근데 공부는 안 하지만 머리는 일단 좋아요. 그래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신이 우선이잖아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네. 국영수를 우선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애들이 코딩을 혼자서 뭐 문 닫고 혼자 해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참 칭찬할 만하죠. 어떤 아이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늘 게임을 만들어 보자 하고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수업할 당시에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던 것이 집에 가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시도를 하면 잘 만들어요. 금방금방 또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뭐 산출물 제출할 때 그런 거 제출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제출해도 의미가 없었지만 요즘에 학종이 생기면서부터 좀 학생부 종합전형. 예, 그게 이제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여러 대학들이 20개 대학이 있죠. 20개. 예. 그 대학들도 이런 우수한 공부 내신은 조금 낮더라도 이런 특별한 부분에 우수하면 아마 진학이 가능한 대학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애 뽑아가지고 걔가 학교를 빛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아, 네.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심화되다 보면, 경쟁이 되다 보면, 이거를 또 대행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고, 뭐 부모나 삼촌이나 또는 학원 스님이나 또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본인 실력은 아닌데, 예, 그게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학생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사회 나가면 금방 뽀록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뽀록 납니다. 이 실력, 이 시켜보면 금방 아니까. 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좋으면 자기가 좋은 것을 끝까지 해서 완성을 하는 연습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되면 진학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진학을 넘어서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업을 가더라도 내가 해봤던 일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그 일을 해치울 수가 있죠. 그 팀들과 합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 쪽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해봤던 분야는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그 회사에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도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진로 부분도 걱정 없는 게 제가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과거에 나한테 배웠던 아이들이 몇 명이 기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서 뭘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전에 게임 개발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제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뭐 그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네. 진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또 글로벌 기업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분야를 그동안에 어린 나이 때부터 준비해왔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배운 애들과 어릴 때부터 배운 애들의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 하는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20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알고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된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피부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또 하나는 미안해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걸 배워놓으면 어릴 때부터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창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만 내면 요즘에는 벤처를 키워주는 많은 엔젤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구하면 아이디어와 투자자와 함께 모여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바로 IT, 특히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배우면 길이다. 이렇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이런 프로그램을 배웠던 아이들의 이제 성공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 파트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 소프트웨어라고 프로그램 따로 얘기를 하면 귀찮아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대준다면 일단은 당장 내가 무엇을 하지에 대해서 해방이 됩니다. 일단 그건 분명히 확실하고요. 또 아까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경영학과나 기계공학과 또는 다른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언어를 배웠을 때 언어를 그냥 대충 공부하는 게 낫냐, 그냥 학교 수업에서만 끝내는 게 낫냐, 아니면 그 언어를 아까 뭐를 배운다 그랬죠? 언어 이름이 자바스크립트랑 또 자바는 안 배운다 그랬었죠? 배워요. 배우긴 배우는데 많이 쓰는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고 자바라고 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C. 네, 파이썬 C. 아까 고등학교에서 파이썬 C를 배운다면서요? 아니, 파이썬과 C 언어가 따로 있어요. C 언어하고 파이썬을 배운다고요? 네. 그리고 자바.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를 죄송합니다. 이런 언어를 조금 한 언어라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개 언어 몰라도 되고.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언어를 정확히 알아라. 네. 한 언어라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일단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문제를 풀어갈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한 6대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어떤 것은 뭐 1층에서 멈춰 있는 거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지하 5층에 멈춰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지상 20층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 언어로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5층에 있는 내가 눌렀을 때 5층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고 가정하고요. 어떤 것이 먼저 나한테 달려오게 할 거냐를 연구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짜는 학생은 계속 추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창의력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겠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답이 이제 창의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건 언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능력, 아까 얘기했던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 그렇습니다. 창의력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초중고라고 하면 네. 진학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은 덜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은 모르지만 초등학생들 더구나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기본을 닦았으면 고등학교 때 조금 심화를 하게 되면 자기 창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적인 안정감은 그런 꿈이 없는 학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생활이 평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배우면 부모들이 그래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요. 근데 보면 가지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요. 또 바이오 산업에도 소프트웨어에 종사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분야라고 뭐 일일이 그 설명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것도 이런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야. 시키고 싶은데 결국 애가
애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까도 재밌게 시키라면서요. 그러면 아니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럼 애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가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서 좀 이끌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동안에 사실은 제가 성공 사례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 유명한 구글에도 이게 간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 제자 중에. 그래서 제가 여기 원장님 제자 중에 그래서 또 실제 현재도 좀 유명한 이 젊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다음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